이번에 이제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몇몇 그 결정적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김교환이 영상으로 그 출연을 해가지고. 자기는 저기 뭐 서북 도서를 지켜야 된다. 아무리 봐도 거기가 서북도서 같진 않던데? 그냥 집에서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 공적인 사무실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로했던 얘기 네가 박정은 대령한테 해줬지? 그랬더니 자기는 말할 수가 없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납니다도 아니고,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경로가 없었다고 해야지 그러면. 경로한 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경로 없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근데 답변할 수 없습니다. 왜? 증인선서 했거든. 김경환은. 김경환은 증인선서를 했어요. 위증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다는 거야. 하지만 아니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위증은 안 했지만 사실은 인정한 거고요. 결국은 박정은 대령 얘기 이 경로 하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임성근 하나 보내야 되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58명의 공직자와 3,000통이 넘는 전화가 일주일 동안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임성근이 무엇인데 자기 아버지라고도 그렇게 안 하겠어. 자기 친아들한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지. 박정훈 당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 사람 경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가장 명확한 증인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로설이 있었냐 없었냐는 이제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오죽하면 청와대도 그렇고 국짐당에서도 경로 좀 하면 안 돼? 그렇지. 대통령도 경로할 수 있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린 마당이라 경로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유증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웃긴 게 대통령이 경로 한마디 했다고 이 사법 체계가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거? 58명에 3,000통이 넘는 전화라고. 이 도대체 얼마나 그냥 과실치사로 보냈으면요. 불명예 제대하고 아마 산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은 안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민간법정에서 하든 군사법정에서 하든. 그냥 군복 벗어 정도 뭐 그 정도였겠지. 왜냐면 뭐 직접 가담한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한 것 때문에 과실치사로 갈 수 있는 사건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빼려고 하니까 무리하게 한 거지. 이걸 빼려다가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을 다 끌어들여갖고 이 안에서 전부 다 이걸 비벼버린 거예요. 임성근 하나를 살리겠다고. 결론적으로 지 무덤 지가 판 거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의 탄핵은 멀지 않았다고 봐져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하면 당연히 시간은 걸리지만 탄핵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인데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성렬아 지금이라도 네가 조건부 하야하는 게 낫겠다라고 뒤에서 딜을 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이거를 더 강하게 윤석열을 압박하는데 써먹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윤석열이 탄핵당하기 전 국무총리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계속 한다니까요. 아니 얘를 믿고는 계속 못 가니까 정말 탄핵이 눈앞에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박영선으로 바꾼다니까.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보다 훨씬 오래 하실 것이다. 왜냐면 이거 국무총리는 야당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박영선 지금 오케이 받을 수 있을까? 못해요. 당연히 그렇게 가겠지만 박영선을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주말 청문회를 우습게 보고 뭐 하려면 해. 예? 아이 뭐 유튜버도 아니고 뭐 누가 그 국회 TV 뭐 청문회 중계 몇 명이나 보겠어? 라고 무시해 버렸던 대통령실의 홍보나 미디어 담당들은 이 여파에 일단 자기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자기 층의 이직 지지자들을 떠나서 국짐위원들이 다 질려버린 거예요. 야 이걸 이렇게 무방비로 털어줘 버리면 이건 앞으로 내가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못 막는다. 못 막지 이거 어떻게 막아요 이거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제는 이 특검이 거부권을 맞더라도 빠르게 재상정을 통해 가지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번 이게 거부권이 부결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계속해서 부결이 될 것이고 그때 윤석열은 진짜로 자기 거취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400만이 넘는, 지금도 더 많이 늘어났겠죠. 엄청난 인원들이 보고 있는 이 청문회를 KBS만이 중계를 안 했습니다. 네, KBS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지 않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청문회 관련 보도를 32개 뉴스 중 7번째로 보도를 했고 주로 국짐 입장을 강조하고 또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에 대한 검증이나 야당의 반박은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현직 군 지휘관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참 진짜 KBS 참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언론인이라는 생각이 없나? 이제 스스로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긴 뭐 언론이 이제 뭐 언론인이 아니고 그냥 회사 직원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으로 뭐 내지는 낙하산 공무원 같은 걸로 여기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긴 한데 결국은 박민 사장이 이걸 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켰다고 따라하는 놈들도 언젠가 다 책임져야 될 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MBC는 반면에 8꼭지를 보도하면서 이 증언도 다 팩트체크도 하면서 계속 이게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까지 얘기를 했고 그렇죠. 거기에 상세한 분석과 정리를 달아서 결국 이 모든 원흉이 윤석열임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SBS는 비겁해. 청문회 뉴스를 첫 번째로 삼고 3꼭지를 보도를 했는데 자세히 했는데 증언에 대한 검증은 또 안 했습니다. 중요한 건 SBS도 지금 정부 지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태영건설? 예, 그렇기 때문에 양다리를 다 거쳐야 돼. 정권은 바뀔 게 뻔하니까 그렇지. 저쪽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요건 좀 해야 되고 지금 그때 전에 망하면 방송국을 뺏기게 생겼거든.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건 오로지 태영건설이 아니야. SBS의 그 주식 지분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태영건설 정상화 시키고 싶으면 그 지분을 팔아 그러는데 담보로는 내줄 수 있어도 팔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담보 제공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SBS가 망해야 뭔가 이제 이 언론 구도가 정상화로 돌아올 거고 KBS의 공영방송화도 이제 무너져 내려갔고 뭐 시청료 거부라든지 아니면 광고 거부, 시청 거부 같은 사태를 결국은 불러와갖고 더 이상 국가가 돈을 줘가면서 유지시킬 수 없게끔 만들어서 뭐 새로운 다음 정권에서 새로운 민영방송은 완전 개편되거나 아니면 진짜 제대로 보도할 수 있는 형태의 그 MBC만 살아. MBC만큼 그냥 이런 식으로 경영진 자체가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청문회 자극을 받았는지 공수처가 박정훈 보직 해임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즉 회수에 대한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신범철 차관의 말실수가 아마 결정적인 증거로서 또는 동기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공수처가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을 지시한 이종섭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병 사건 이첩 당일 김계환이 박정훈 대령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하고 그리고 뒤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과정 전체를 인사권 행사로 보고 이종섭의 직권남용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가 참 나쁜 사람 해가지고 이제 문체부 장관한테 그 과장이나 국장 경질 인사를 지시했다가 요거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처벌한 게 윤석열이 있던 그 특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직접 지시를 했으면 이 사람 그 박근혜가 참 나쁜 사람이다 하더라 다음에 그 다음날 경질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때 검사 윤석열이 포함된 박영수 검찰팀이 요걸 범죄로 판단을 하고 직권남용죄는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 바로 직권남용인 거죠? 공수처가 요것도 보겠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은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뭐
뒤를 봐주고 뭐 임기 단축해줄 필요가 없어. 지금 그냥 수순대로 가는 거. 그럼요. 그래서 스스로 이 탈출하려고 하지 못하게 이 특검법으로 빨리 올감해야 돼요. 그리고 만일에 하야를 하더라도 그거는 단순하게 직무 하야로만 잡아야 되지 그와 관련된 사면 조항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 합의가 안 돼요. 그따위의 하야는.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이도 못 믿고 마누라도 밥도 안 주고 문도 안 열어주고 하다 보니까 천공수승도 요즘 신발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플리바게닝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됐다고 싶습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 너는 진짜 모질이야. 그래. 너도 살 길을 좀 찾으라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는 주어가 없었습니다.